북미 회담의 연결고리를 두고 한국과 미국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풀어가는 방법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종전선언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종전선언을 다시 거론하고 미국과 만나거나 기회가 있으면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이 가져오는 여러 변화되는 상황을 설명하며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지금까지와 달리 미국에서 종전선언은 종이장에 불과한 것이라면서 그렇게 신경 쓸 만큼 중요하지 않고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면서 평가절하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강론으로 들어가면 종전선언을 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을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확실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압박감을 느끼고 있고 미국의 아주 오래된 정책의 근간인 한반도 전쟁 종전을 두고 백악관과 국무부에서 서로 다른 이견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심각하게 우려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한국 정부의 명분과 논리를 미국이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보통은 미국과 이견이 생기면 뭔가 잘못되어 간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의 주장에 명분과 논리가 결합하자 오히려 한국을 앞세우면서 한국의 북한을 설득하는 주요 역할을 의지하고 있고 신기하게도 동맹이라는 말을 미국이 훨씬 많이 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굽실거리지 않음으로써 안보의 동맹국으로 대외 정책의 동반자로서 한국을 믿을 수 있으며 자존감 있는 동반자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미국, 일본에 대한 4대 안보. 이런 사고가 국격을 떨어뜨리고 나라를 망치는 것입니다. 북미 회담과 남북 대화와 관련하여 유로존에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다분히 백악관의 요청을 받은 듯한 내용과 일본의 의견이 들어간 것을 엿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국을 외교 대상으로 전면에 내세웠고 한국에서 내년에 치러지는 대선 전에 북한이 무엇인가 결실을 얻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조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14일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적 우려를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보렐 고위 대표는 이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를 대신해 유럽의회에 제출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계속해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적 수준의 협력을 촉진하는데 바탕을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U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보렐 고위 대표는 유럽연합의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과 다른 대량 파괴 무기, 탄도미사일, 기존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는데 이 주장 중에 핵을 제외한 주장은 대체로 일본 주장과 같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일본이 한반도 영향력을 국제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물밑으로 상당한 외교를 하는 것입니다. 보렐 고위 대표는 유럽연합 대외관계청 EEAS가 다자와 양자 포럼에서 북한과 마주할 기회가 있으면 미국과 한국의 대화 제의에 건설적으로 호응하라고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럽연합 대외관계청은 유럽연합 내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북한과의 소통 채널을 이용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신뢰할 수 있는 행동에 나서도록 북한을 설득하고 촉구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외교 과정을 지지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의지와 영향도 계속 표명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미국과 한국 그리고 다른 유관국들과 빈번한 소통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보렐 고위 대표는 밝혔습니다. 보렐 고위 대표는 인권 존중이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 구축의 필수 요소라는 점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렐 대표의 발언을 쭉 살펴보면 이런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일본이라는 나라가 거론되지 않습니다. 일본은 북한 문제의 주요국으로 언제나 거론되던 나라입니다. 지금처럼 의견을 낼 기회가 있으면 불편하다면서 국제사회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으로 제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는 것이고 이런 공식적인 자리를 이용해서 외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일정한 거리를 두지만 협력관계는 이어간다. 이것이 트럼프를 경험하며 재정립한 유럽연합의 기본 방침입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함께 모여 북한 문제를 의논하기도 하고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 이렇게 양자회동을 통해 의논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세 나라의 이해관계가 저마다 다르다는 것이고
이 때문에 자국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 보이지 않는 외교 전쟁이 물밑에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당혹스러운 것은 기존의 한국 정부가 취했던 모습과 달리 한국의 국익을 위해 미국과 일본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우방이고 모든 것을 감내해주던 동맹국 한국을 전혀 다른 방법으로 상대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정중해야 하고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지극히 당연하지만 미국, 일본 처지에선 불편함이 생긴 것이고 변화된 그것에 익숙해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은 익숙해질 수 없다며 후들거리고 있고 최근 이재명 여당 대선 후보에 일본을 넘어서겠다는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연일 평론을 내며 관심을 보이는 이유도 그런 발악과 우려를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다음 소식은 미국에서 한국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종전선언과 미국과 한국은 어느 정도 의견이 다른지 미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한국 전쟁 종전선언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종전선언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질문에 허드슨 연구소 임원이며 아시아 태평양 안보 석좌 교수인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종전선언 그 자체로는 그다지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종전선언은 새로운 방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육자회담에서도 추진됐었고 전임 트럼프 행정부도 정상회담의 일부로 고려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중요한 점은 종전선언 자체가 종이장에 불과하다는 것이라며 그것은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그만하겠다는 의향을 담은 문서에 불과하다 말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종전선언은 평화선언으로 이어지는 과정 그리고 비핵화 과정과 결합해야 한다면서 병행돼야 한다는 것을 중요하다 지적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주장 중에 이건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고 효율성과 전체 과정을 어떻게 풀어갈지 맥락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보통 미국과 한국이 의견이 갈리면 한국을 일방적으로 비판했던 모습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등한 의견으로 놓고 합리적인 추론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만 해도 불과 2년 전에는 문재인 정부 주장을 일방적으로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한국이 명분과 논리, 주권국가로서 의견을 개진하는 당당함으로 일방주의에 파묻혀 있던 미국 지식층을 변하게 만든 것입니다. 모두가 이 사람처럼 확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존감이 외교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드슨 연구소 크로닌 박사는 최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서훈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회동 이후 한국 측에서는 종전선언의 필요성에 대한 미국의 이해가 깊어졌다고 말했다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 측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의미인지를 묻는 말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도록 설득하려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모든 것은 이미 과거에서부터 시도됐던 것이고 새로운 것이 아니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임을 설명했습니다. 허드슨 연구소 크로닌 박사는 종전선언이 평화와 비핵화 모두를 위한 보다 포괄적인 방안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가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미국과 한국의 전술에서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전혀 놀랍지는 않다면서 두 나라의 상황이 다르고 인식이 다르기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차이라고 말했는데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미국과 한국 사이에 얼마나 큰 견해 차이가 있느냐고 묻자 허드슨 연구소 크로닌 박사는 마크 램버트 국무부 부차관보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싶다면서 미국 내에 종전선언을 두고 의견이 분열되는 모습은 아니라면서도 우려를 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허드슨 연구소 크로닌 박사는 국무부 내에서도 업무가 분담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마크 램버트 부차관보는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 관련 사안을 다루고 같은 곳에 정박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있는데 그의 역할은 북한 정책을 만드는 성김 대북특별대표와 일하는 것이다. 종전선언 사안에 국무부나 미국 정부 내에 분열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종전선언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며 종전선언 하나가 일종의 돌파구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고 자기 생각을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이 종이장에 불과한 별거 아니라는 주장이 최근에 미국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종전선언을 하지 않고
휴전 상태로의 한반도 상황에 집착하는 발언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허드슨 연구소 크로닌 박사는 종전선언은 행정부 내 다른 부처도 반박할 사안이라면서 어쩌면 국방부는 비핵화를 향한 아무런 진전 없이 억지력이 약화할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미국 행정부 내에서 종전선언을 두고 이견이 생겼음을 인정하는 발언이고 행여라도 국무부가 한국 의견으로 바뀔 경우 국방부의 이런 논리로 국무부를 반박하라는 코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의견을 지지하는 쪽과 여전히 전통의 미국 정책을 고수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갈렸다는 것입니다. 허드슨 연구소 크로닌 박사는 중요한 것은 미국과 한국이 완벽하게 일치되지 않았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적어도 한국과 미국은 서로 반박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고 북한이 이런 견해 차이를 악용하지도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세련된 외교를 두 나라가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 허드슨 연구소 매닝 연구원은 종전선언을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 효과에 대해 회의적이라면서 종전선언이 비핵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종전선언 그것은 단지 종이장에 불과한 것이다. 단지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각이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허드슨 연구소 매닝 박사는 다음에 말해서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주장하며 제시했던 방향, 미국이 북한을 적대하지 않는다고 말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종전선언 같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북한과 신뢰관계를 만들면서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로 끌어오자. 이런 한국 정부 주장에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냈는데 사실 이해가 부족하기보다는 종전선언으로 잃게 되는 미국의 정책적 손실이 싫은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알면서 하기 싫다고 할 수는 없으니 전혀 엉뚱한 논리를 경험에 비추어 말을 하지만 말과 논리가 꼬이는 것을 그대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허드슨 연구소 매닝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 저는 6자회담과 2개의 실무회담에 참여했었습니다. 당시 종전선언은 북한과 평화조약 과정의 출발점으로 인식되고 논의됐습니다. 그러나 비핵화 진전과 병행돼야 했죠. 우리가 단지 이런 종전선언 성명을 낸다고 해서 북한이 좋습니다. 여기에 핵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걸로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비현실적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겁니다. 매닝 박사의 말을 살펴보면 종전선언과 비핵화 완성을 동일선상에 무리하게 놓아두고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네바 북미회담, 6자회담, 트럼프의 북미회담이 실패한 가장 큰 요인은 종전선언과 북미 수교를 통한 북한의 신변 안전 보장이었습니다. 북한이 신변 안전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북미 수교이고 북미 수교를 하기 위해서는 종전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 이유로 미국이 북한을 적대하지 않는다는 실천 방안으로 미국이 말하는 그 종이장에 불과한 것을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미국이 종전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미 회담은 어려울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 전쟁을 보는 시각도 다르고 휴전에 대한 의미도 다르며 종전이 의미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미국에는 별 볼 일 없는 종이장에 불과한 종전선언임에도 한반도 갈등으로 가져오는 미국 이익이 침해될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검투사들처럼 주인을 위해 끝도 없이 싸우기를 미국은 원합니다. 우리가 미국과 일본을 위한 검투사가 되어 끝도 없이 남북이 대치하면서 그들의 이익을 챙겨주며 희생을 당연하다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종전을 반대하시는 분들과 야당 대선 주자들은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임기가 곧 끝나는 지점에 있으면서도 대한민국과 민족의 평화, 안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종전선언 당위성을 말하고 싶었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